안녕하십니까? 요즘 사람 구하기 무척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식당을 들렸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이후에는 고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인이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미리 예약을 해서 자리할 수 있었는데요. 주인인 남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직원을 구할 수 없어서 자신과 아내 그리고 딸 셋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선언 이후 직장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실업수당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고용주가 부담해왔던 보험료를 기초로 해서 실직자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실업수당입니다. 특히 이번 코비드-19로 인한 실업수당 지급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평상시의 실업수당에 추가해서 PUA가 지급되었고 평상시보다도 더 긴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PUC가 지급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할 곳이 부족해서 실직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수당도 끊겼고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복직했거나 또는 새로운 직장을 가졌을 텐데요. 직장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충원을 하려 해도 직원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실업수당이 가져다준 급여에 대한 불만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팬데믹 시작 이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 실업수당에 더해서 PUA가 지급되었고 실업수당 최대 수령 기간을 늘려서 지급되는 PUC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실업수당 지급은 그동안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한다는 통념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쉬면서 하고 싶은 것 해가면서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실업수당으로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가 높은 지역의 경우는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들어가는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여유로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팬데믹 실직자들의 직장으로 복귀를 막거나 늦추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규정은 주마다 또는 카운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원합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입니다. 캘리포니아와 같이 비교적 생활비가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최저임금 15달러가 적용됩니다. 반면 아이오와나 루이지애나 같은 주들은 7달러 25센트입니다. 이런 최저임금을 받는 지역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되었던 실업수당이 일해서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진 생활비 예산은 이런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최저임금에 그 인력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직원 구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높은 급여를 받는 계층은 이런 영향권에 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생각입니다. 팬데믹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직장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직했던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떠나 있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이미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동안 일해왔던 직장이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인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직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일터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직 사이트인 인디드가 자진해서 최소 2개 이상 직장을 그만둔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것에 따르면 92%가 팬데믹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직장에 계속 근무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는 재택근무의 유연성입니다. 팬데믹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재택근무의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는 그동안 출퇴근하면서 겪었던 교통지역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자녀를 돌볼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치장해 소비해야 하는 시간과 돈의 전략을 가져왔고 남성들의 경우에도 집에서 가사를 돌보며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예전처럼 회사로 매일 출근하는 형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의 임금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재택근무의 혜택이 없다면 그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어려운 레스토랑이나 호텔, 바를 비롯해서 대면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 직장은 물론 직접적인 노동력이 필요로 한 직종에서는 구인난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비드-19의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으로의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직장에 복귀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험이 있었거나 감염 환자를 접했던 사람들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으로 복귀 또는 출근 자체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30%가 넘게 있는데 이렇게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대면 접촉이 있는 직장을 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 문제를 염려하는 직장들의 기존 직장으로의 복귀보다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조기 은퇴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500만 실직자 중에 250만 명이 퇴직자이고 이 중 150만 명이 조기 은퇴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페드 샌루이스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자들 중에 약 300만 명은 원래의 은퇴 계획보다 더 일찍 은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런 은퇴자들 중에 팬데믹이 정리가 되면 복직하는 은퇴자들도 있긴 하겠지만 팬데믹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복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조기 은퇴자로 인한 빈자리를 메꿀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인력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민자들과 미국 취업자들의 감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노동 집약적인 직종일수록 그 자리는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채우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미국으로 이민이 줄고 있고 특히 팬데믹 동안 취업 비자나 이민 처리 속도는 매우 늦어져서 이민은 더욱더 진전이 늦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각국의 출입국의 제한과 통제 그리고 불편함 역시 미국으로의 이민과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환경은 미국의 근로자 수급에 자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여덟 번째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것과 구인 자리의 불일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일자리들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직자들이 원하는 자리는 제한이 되어 있고 몰려있는 반면에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자리에는 구직자들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늘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팬데믹이 가져다준 변화로 인해서 그 차이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구인난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홉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팬데믹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이직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 동안 쉬지 않고 몰려드는 코로나 환자로 간호원 등 의료 관계자들은 쉴 수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그 과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의료인들이 늘었고 아예 직장을 떠나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남아있는 직원들에게는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었겠죠. 단순히 좀 더 좋은 조건의 급여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중한 업무는 이직으로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열 번째는 그 자영업자의 증가를 볼 수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인구조사국의 사업 신청서 통계자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9개월 동안 신규 비즈니스 신청자 수가 2020년 신청자 수에 비해서 기록적인 수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은 이래 가장 큰 증가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런 증가 추세가 11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표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떤 한 가지로 해석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요한 요소인 고용 역시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와의 사이에 그동안 중요한 요소는 급여와 근무 환경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근무 조건과 환경을 요구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술과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더욱더 박차가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너도 나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람 구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